오늘 주제는 해킹입니다. 해킹.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스마트폰, F-35 전투기, 네.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뭐 여신상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네. 뭐 스마트폰은 대한민국의 98% 이용자가 쓰고 있습니다. 98%나 돼요. 그런데 가장 가입자가 많은 네. 1위 통신 기업이 해킹을 당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통신사 해킹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오. 두 번째 사진은 F-35 전투기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F-35를 개발하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체 디자인이나 전자 시스템 관련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개인 관점에서 보면 방위산업체, 국방부가 털릴 정도면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거 정체가 뭔가요? 저 상 자체는 우리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여신상입니다. 신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라. 또 힘보다는 지혜를 이용해서 정의를 밝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눈을 좀 가렸어야 되는데 좀 보고 판단하겠네. 그러니까 쌤 오히려 눈을 가려야 그치. 좀 정의롭고 눈을 뜨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덜정이 같은데 아는 분이네. 눈을 꼭 뜨고 있을 수가 있. 사실은 저도 저 여신상을 볼 때마다 스타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눈을 좀 가려줬어야 아무래도 예. 좀 폼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조차도 해킹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법원? 그게 불과 대법원이요? 2년 전이고요. 그래서 재판 자료 일부와 그다음에 판결문 초안까지도 유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와. 일단 오늘은 이제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SK텔레콤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SK텔레콤의 조사 결과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민관 합동조사단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2차 조사 결과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이번 해킹의 피해는 어디까지 되고 진짜로 그 배후에 누가 있고 목적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개인은 또 기업은 국가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유심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SKT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KT 해킹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해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커의 표적이 되고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커가 침입해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와. 이 얘기를 다루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다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유심 해킹 사고라고 하는 게 맞는지 사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통신사에서 사용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일단 뭐 답이 없잖아요. 그 유심 교체가 최고라고는 너도 들어가지고 그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직도 있는 못 거예요. 바꿨어요? 못 바꾸죠. 교체 안 이거. 됐어요? 유심? 아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데? 이제 아까도 봤잖아요. 2천 몇백만 중에 이제 뭐 몇백만 했다 그랬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참 벌었어요. 정말 이게 그냥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정보가 정확히 빠져나갔고 뭐가 지금 피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울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났죠. 그거하고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또 사회이사지. 해당 통신사 사회이사. 그래서 예. 밑밥을 많이 너 까시네요, 거기 선생님. 프로젝트 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솔직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뭐 사회이사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얘기는 주로 SK텔레콤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유심히 해킹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유심이 도대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유심 카드 안에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 번호라고 하는 IMSI 값입니다. 네. 서브스크라이버. 아, 저거는 뭐냐면 일종의 로그인 할 때 쓰는 아이디 아이디. 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증 키라고 하는 비밀번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도 치고 비밀번호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자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치는 건 아니어도 제가 스스로 그렇죠. 다.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보내줍니다. 랜덤하게. 네. 저 단말기 내부에도 단말기의 고유식별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계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년 번호. 비밀번호도 있고. 네. 설정에 그거를 들어가면 보이는. 넣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휴대폰 분실하거나 이러면 저 휴대폰 잃어버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네. 그럼 그 해당 기기를 망에 연결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기 식별 번호까지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화를 걸면 휴대폰에서 유심 카드로부터 가입자 식별 번호하고 비밀번호, 인증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단말기로부터 기기 식별 번호가 날아가죠. 두 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는 이 사람이 내 가입자가 맞나? 또 기기 번호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기는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체크한 후에 정상적이면 네. 통신망에 연결돼서 통화를 하거나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와, 그 짧은 순간 안에 저 두 개를 다. 와, 노예 기술이구나. 통화할 때마다 많은 정보를 이미 많이 그러네. 주고 있었네요. 몰랐네요. 지금 1차 발표 때는 이제 어디까지 발표가 됐냐면 유심에 들어있는 저 가입자 식별 번호와 그 다음에 인증키 그쪽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그래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된 거죠. 뭔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털린 거면은 사실 포털 사이트를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인 척하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걸 우리가 유심 복제, 유심 클로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승주란 사람의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또 하나의 유심을 만들고 네. 그걸 해커가 자기 휴대폰에 꽂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갖고 접속을 시도하면 김승주란 사람이 접속했구나 이렇게 알겠죠. 통신사 몰라요. 그렇죠. 포털 사이트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번이 일치하면 네. 그 사람으로 인지해 버리잖아요. 네. 맞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네. 자, 이렇게 해커가 복제 유심을 가지고 공기계에 그걸 꽂아서 그렇지. 나 대신 접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내가 전화를 못 써요. 그렇죠. 아예 못 써요. 나한테 올 통화가 해커한테 가. 언론에 뭐라고 났냐면 유심을 복제해서 복제 폰을 만든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죠. 예. 이 기사를 딱 보는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야 복제폰? 그럼 내 폰하고 똑같은 게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해커가 실시간으로 내가 네. 듣는 거 다 듣고 문자 나한테 오면 제가 또 다 받고 저장해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커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제라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커가 복제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메시지 같은 게 있죠. 그게 복제되진 않습니다. 내부에 저장된 게. 그다음에 두 번째,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둘 중에 통신망에 연결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만 되는군요. 마지막에 최종 접속하는 그러면 내가 안 되기 시작하면 내 것도 한번 뺐다 시키면 내가 다시 가져오고 끄떡이는 게. 서로 계속 좋은 해결책이에요. 끄떡이는 게. 그럼 해커하고 나하고 이거 누가 빨리 끼는 거야? 계속 양쪽 끄떡이면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 정말 이렇게 해주셨는데 돼요? 조금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좀 껐대든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해야 돼서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켜놨어요. 네. 네. 그럼 통신망하고 제 스마트폰 연결이 끊기죠. 네. 그때 해커가 자기 폰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틈을 타서.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커한테로 가고 저한테는 안 오는 겁니다.